네, 안녕하십니까. 위고코리아, 네, 위고코리아 김재훈 주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2회차로 이제 위카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위카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 그리고 위카에서 이제 모터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VSC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우선 위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카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가 지금 현재는 2D 라이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3D 라이다든 일반적인 라이다의 특성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메라입니다. 비전 센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카메라도 이제 라이다랑 비슷하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카에서 모터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VSC를 준비를 했고요. V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VSC에서 사용되는 이제 메시지 타입이나 VSC를 구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카입니다. 위카는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현재 이 사진처럼 이렇게 위카의 구성품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분해를 해 놓으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시 이제 그 전체 이제 바디 부분은 이 트락사스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제슨의 TX2 이제 개발자 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터를 제어하는 데는 이제 VSC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VSC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로지텍에서 제공하는 이제 USB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있고 라이다는 RP 라이다 A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9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제 IMU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IMU도 장착이 돼 있는데 이제 센서 파트에서 IMU를 좀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는 IMU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없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이스틱으로는 이제 로지텍 F71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로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VSC와 이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배터리 하나와 그다음에 TX2를 사용하기 위한 배터리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구성품으로 이제 128기가 SSD와 USB 3.0 허브 그리고 라우터로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로스를 공부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나 라이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뭔가 이제 디텍션을 하거나 카메라 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보통 딥러닝이나 일반적인 이제 처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주로 사용하는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행을 위한 레인 디텍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도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클러스터링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옵스타클 디텍션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라이다를 이용한 슬램이라고 하죠. 동시적으로 지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차량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이고요. 이런 슬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구동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램을 이용한 매핑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율주행차를 공부하실 때 위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카의 이제 현재 구성도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VSC에 이렇게 8.4V가 해당하는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USB 허브에 이렇게 IMU, RP 라이다, VSC 모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카메라, 조이스틱,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키보드 마우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추가적인 배터리를 이용해서 TX2를 구동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SSD 128기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기업마다 이제 보고 있는 시선이 약간 좀 다른데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뭐 다른 레이더나 뭐 비전 센서에 비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센서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레이더 같은 것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부분은 처리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라이다는 이제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지만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 빛을 이용을 해서 목표 물체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방향, 그리고 이제 빛의 반사가 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의미를 하고요. 레이더나 카메라에 비해서 거리와 방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날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또한 이제 눈이랑 비가 올 경우에 이제 눈의 입자나 이제 빛방울 자체를 디텍션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이나 이제 비가 오는 날씨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단점으로는 가격대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나 레이더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것도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3D 라이다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주변을 디텍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측정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정확하게 디텍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들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디텍션이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카메라와는 다르게 이제 빈 공간이 좀 생긴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텍션이 되면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될 예정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발광부랑 수광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레이저를 발사한 후에 이 리시버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뭐 TOF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레이더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출력되는 형태는 이제 점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출력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다수의 점들의 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RP라이다 A2 모델입니다. RP라이다 A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측정 거리가 15cm부터 최대 이제 12m에서 18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측정 각도는 당연히 0도부터 360도까지 이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분해능에 대해서는 0.5m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m 이내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0.5mm 이하의 거리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비전 센서나 레이더 센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수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m 이상이 되면 실제 거리와의 차이가 1%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이제 오차율이 1% 미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센서가 되겠고요. 각도 분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를 0.9도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측정 시간은 이제 0.25ms로 되어 있고요. 측정 빈도는 10Hz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발광부와 수광부를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이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벨로다인이나 이런 센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회전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이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로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센서 메시지에 이 2D 라이다를 처리를 하는 센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2D 라이다를 처리하는 메시지의 이름은 이 센서 메시지 아래에 이 레이저 스캔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레이저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더, 그 다음에 플로트 32 타입으로 된 이제 앵글 민, 앵글 맥스, 앵글 인크리먼트, 스캔 타임,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 레인지즈, 인텐시티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헤더라는 부분은 이제 로스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이 데이터가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와 수신된 데이터가 로스 타임을 기준으로 현재 몇 초, 그다음에 몇 나노세컨드까지 측정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레임 아이디라는 부분은 이 현재 이제 이 레이저 스캔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좌표축을 의미를 합니다. 좌표축이 어떤 이름으로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이 프레임 아이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만 뭐 알비즈라던가 뭐 RQT에서 확인을 하실 때 프레임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아이디를 제대로 입력해야만 센서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아이디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이다 센서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뭐 최소 각도, 측정할 수 있는 최소 각도, 그다음에 최대 각도, 그리고 라이다 센서의 분해능, 그리고 스캔 사이의 시간, 그리고 최소 측정 거리, 최대 측정 거리에 대한 정보가 이 레이저 스캔 자체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인지즈, 여기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이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측정된 라이다 센서의 이제 측정 거리 값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레인지와 동일한 개수로 인텐시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에서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의 이제 측정된 메시지이고요. 그 간략하게 이제 라이다 프로세싱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제 센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로스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요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RP 라이다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제 드라이버를 담고 있는 패키지이고요. 요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한 테스트,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지를 작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하게 캐킨 메이크를 진행을 하셔서 빌드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 소스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어를 등록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P 라이다를 먼저 구동을 시키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로스런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파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캔 투 파이 PC 파이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로스 파이썬이라고 하죠. 로스 파이썬 파일의 경우에 이제 노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서브스크라이브가 이제 되면 그때 이제 호출할 콜백 함수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스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스 C++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소스 코드의 경우 RP 라이다를 통해서 구동된 RP 라이다의 스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해서 이를 R세타의 형태가 아닌 XYZ의 형태, 아무래도 이제 2D 라이다이기 때문에 Z에 해당하는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지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변형을 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2D가 아니라 3D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YZ의 세 가지 좌표를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YZ의 형태로 변경하고 이를 다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퍼블리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이 헤더의 부분은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헤더 부분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센서 데이터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포함되어 있던 뭐 앵글 최소값이라던가 앵글 최대값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360도를 다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서 보여드린 이제 레이저 스캔 같은 경우에는 R세타의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포인트들이 XYZ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XYZ로 된 포인트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다에서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3D 라이다 기준으로
몇 개의 채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에 지금 현재 점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포인트 32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는 이 XYZ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설명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실행을 먼저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우분투에서 뭐 특별한 세팅이 따로 없었다면 USB를 연결을 해서 만약에 시리얼 포트를 개방을 하거나 하면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보통 뜨게 됩니다.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보통 뜨게 되기 때문에 우선 권한 변경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change mode, ch mode라고 하고요. change mod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경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유저에게는 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에 이제 슈퍼 유저 2라는 이제 sudo 명령어를 포함을 시켜서 sudo change mode 666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결된 USB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디바이스라는 폴더 안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확인해 주시고, 보통 USB 같은 경우는 앞에 TTY 그리고 뭐 USB 형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이제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시면 앞에 TTY가 붙어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666이라는 그 권한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게 되면 권한이 변경이 되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66 같은 경우는 이 비트로 나눴을 때 이제 0이랑 실행 권한이 있는 경우 그리고 없는 경우를 0이랑 1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이라는 숫자를 이게 이제 이진으로 11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바꾸게 되면 10진수로 이렇게 7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7이라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읽기, 쓰기, 그리고 이 실행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실행 권한을 제외하고 포함을 한다면 6이 되겠죠. 이 6이 되는 숫자가 저 체인지 모드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뭐 A라던가 뭐 R이라던가 뭐 플러스 X라던가 이런 부분을 직접 줘서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 체인지 모드를 이용을 해서 권한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로스 런치를 먼저 실행을 시키기 전에 RP라이다 이 런치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RP라이다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었는데 이 런치 파일에도 다 문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런치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다 들어가 있고, 이 노드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세스, 그 로스에서는 노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시킬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라는 부분이 어떤 패키지에 있는 노드를 실행시킬지를 포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노드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생성을 했다면 이 뒤에 .py에 해당하는 파일이 여기 타입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 노드 네임 같은 경우는 뭐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RP라이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한 포트를 개방을 해서 그 노드를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얼 포트를 어떤 포트로 사용을 할지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시리얼 포트의 이제 보유를 몇으로 조정을 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레임 ID,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라이다에서는 이 레이저라는 프레임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ID가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인버티드라는 걸 보시면 보통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대로 달기도 하지만 천장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버티드라는 부분을 따로 추가를 시켜줘서 좀 사용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다를 뒤집어서 사용하거나 하시면 이 부분을 true로 바꿔주시면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각도 사이에 보정을 해주는 부분을 사용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RP 라이다를 먼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RP 라이다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RP 라이다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RP 라이다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테스트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스캔 투 PC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RB즈를 열어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좀 글씨가 작아서 좀 확인하시기가 힘든데, 여기 픽스드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실수로 뭐 오타가 났다거나 뭐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다른 프레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센서에 대한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RB즈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따로 드리진 않았는데,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과 이 토픽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입자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자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해주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대로 이제 레이저 스캔으로 받은 결과를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을 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해뒀는데, 이렇게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X, Y, Z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Z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Z를 플러스 1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RP 라이다가 구동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레이저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변환된 포인트 클라우드 메시지가 동일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B즈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스런 명령어를 통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이썬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의 environment에 파이썬을 사용을 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임포트, 뭐 이전에는 이제 10불불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샵 include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을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메시지에 이제 레이저 스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스캔이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메시지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라는 메시지 자체가 요 지오메트리 메시지에 있는 포인트 32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 32도 같이 임포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32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포인트 32 자체가 플로트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로트로 메시지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을 좀 아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은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문이 따로 없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 이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구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은 이 run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ru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un을 보게 되면 init node라고 되어 있죠. 요 scanpy receiver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노드를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 anonymous equal true라는 거는 이 anonymous를 false로 하게 되면 동일한 노드를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요 LC라는 부분에서 RP scan receiver, 오타가 좀 났네요. RP scan receiver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RP scan receiver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P scan receiver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클래스가 생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생성자,
init 언더바라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lscan이라는 거는 이제 레이저 스캔이고요. 이 subscribe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RP 라이다를 구동을 시키게 되면 레이저라는 프레임 위에 이 스캔이라는 메시지로 토픽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ubscribe 하는 메시지의 토픽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 스캔이라는 이름의 토픽을 subscribe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캔이라는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타입을 당연히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입력을 받는 메시지의 타입을 이렇게 레이저 스캔이라고 명시를 해 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elf.callb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토픽 서브스크라이버를 설명드릴 때 이 콜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스캔이라는 토픽이 만약에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실행을 할지를 정해주는 부분이 이 self.callback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콜백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추가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레이저 스캔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또 퍼블리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퍼블리셔를 또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름은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이 부분은 이제 생성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타입을 이용을 해서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큐 사이즈는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콜백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콜백 함수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레이저 스캔이 들어왔을 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 줄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셀프에 데이터라는 게 들어오죠.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 스캔에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스 메시지라는 게 또 있습니다. 로스 메시지에 보시면 info라고 있고, 여기에 메시지 측인가요? info 센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센서 메시지 아래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스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이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아래에 있는 보시면 여기 앵글 민도 있고 앵글 맥스, 앵글 인크리먼트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앵글 민을 요 특정한 값에 저장을 해주고, 뭐 레인지 민, 레인지 맥스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다 해주고 앵글 인크리먼트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빈 껍데기만 생성해주는 함수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 이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만 생성을 해주고, 요 포인트 클라우드 헤더 같은 경우는 뭐 타입이 그 레이저 스캔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데이터의 헤더를 사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이 r세타로 되어 있는 값을 xy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calc axis x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최소 앵글의 앵글 인크리먼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문을 통해서 앵글이 이제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i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레인지가 순서대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 레인지 값도 순서대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디텍션 거리, 그 다음에 최대 디텍션 거리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calc axis x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호출을 하게 되면 이 distance라는 값이 최소와 최대 범위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당연히 이제 x로 변환할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y로 변환할 때는 사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범위 밖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 값인 0,0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고,
만약에 요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0,0이라는 값을 퍼블리시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xy 값이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만 이 포인트라는 값에다가 이 추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추가를 할 때 보시면 여기다가 z가 1이 되도록 추가를 해뒀기 때문에 아까 결과가 그 z가 1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환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포문이 종료된 후에 요 아까 생성해뒀던 포인트 클라우드 퍼블리셔를 이용을 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퍼블리시하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스 토픽 리스트 이런 거를 쳐보시면 지금 현재 라이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스캔이라는 명령어가 스캔이라는 토픽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로스 토픽 에코라는 명령을 또 사용을 하시면 이 특정한 메시지의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인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뭐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현재 데이터가 7553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요 로스 타임 기준으로 초와 그다음에 나노세컨드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아이디가 현재 레이저라는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보시면 마이너스 3.12 그러니까 마이너스 거의 300 거의 마이너스 180부터 플러스 180까지 측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앵글 레졸루션이 지금 0.0174532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 라디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변환해 보시면 0.9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측정할 때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서 한 스캔에 대한 결과가 딱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측정 거리, 최대 측정 거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이 PPT에도 제가 동일한 설명을 다 해뒀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요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요 레이저라는 프레임 아이디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토픽 이름도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 타입이랑 토픽이 해당하는 이름까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만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콜백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콜백이라는 내용 자체가 전화를 다시 주는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특정한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를 다른 애한테 넘기고 이 업무가 종료되면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한 후에 이제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한 걸 처리하는 부분을 다른 콜백 함수로 넘겨서 그 콜백 함수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다 프로세싱을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따가 설명드릴 비전이나 뭐 카메라 센서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처리를 하실 때도 이 콜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라이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뭐 다운 샘플링을 한다거나 뭐 옵스타클을 디텍션하는 부분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다는 이제 회사마다 이 센서가 자율주행에 필수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조금 갈리게 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무조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눈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뭐 레인 디텍션,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등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카메라를 뭐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위카에서는 이제 웹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에 비해서 거리 및 방향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정확하지만 물체의 형태, 아무래도 라이다만을 이용을 해서 이 물체가 뭐 사람인지 자동차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카메라를 이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체 형태나 구분을 위해서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은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특히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낮이나 밤에는 상관없이 뭐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빛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요새 이제 최근에 개발 중인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다 입력으로 넣기 때문에 아니 기상 정보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을 받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로버스트하고 잘 되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 사용하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파라미터 값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알고리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모노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 그다음에 뎁스 카메라 형태로 나뉘고 이제 각각 적용되는 알고리즘과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로지텍 C9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해상도가 FHD에 30프레임 아니면 이제 HD에 30프레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초점은 이제 오토포커스를 잡게 되어 있고, 내장 마이크는 뭐 스테레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야각은 78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인식하는 대상의 이제 범위에 따라서 이 시야각의 넓은 카메라나 좁은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센서 메시지에 다 존재가 하는데, 이 센서 메시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헤더가 포함이 되어 있죠. 헤더가 포함되어 있고, 출력 영상의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 영상의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엔코딩 형식, 뭐 RGB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엔코딩 형식이 빅 엔디안인지 리틀 엔디안인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플래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 곱하기 채널 수, 그렇기 때문에 한 가로 길이에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만약에 이제 RGB로 만약에 나눴다라고 한다면 뭐 1920, 뭐 FHD 기준으로 1920에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스텝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픽셀 데이터는 이 데이터라는 이름 아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그 USB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뭔가 구동을 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파이테스트에 이 Receive from USB 카메라라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뒀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eceive from USB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요 실행한 웹캠 이미지를 받아서 캐니 엣지 디텍터를 적용을 해서 다시 퍼블리시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로스에서 퍼블리시 및 서브스크라이브 가능한 이제 이미지 타입과 그다음에 오픈CV에서 사용한 이미지 타입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오픈CV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게 요 CV 브릿지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CV 브릿지를 이용을 할 경우에 오픈CV 영상을 바로 로스 타입으로 변환해서 퍼블리시 할 수 있고, 서브스크라이브 받은 영상을 다시 변환해서 오픈CV 영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실제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구동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USB 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스 ED, USB 캠, 그다음에 USB 캠의 테스트, 그리고 요 런치 파일 이렇게 살펴보시면 노드 이름은 USB 캠으로 되어 있고요. USB 캠의 패키지 안에 있는 USB 캠 노드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웃풋 스크린이라는 값은 우리가 이제 런치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이 뭐 로스 인포, 뭐 로스 에러 이런 부분을 스크린으로 표시를 할지 아니면 로그로 표시를 할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아웃풋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로그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 캡처를 할지 그 부분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이미지 크기,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픽셀에 대한 정보가 YUIV 형태로 출력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프레임 아이디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프레임 아이디가 약간 의미가 없는 게, RBG상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3D 뷰어로는 USB 카메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프레임 아이디는 약간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IO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아웃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이미지 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결과를 영상으로 띄워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위에 있는 노드가
구동이 되게 되면 이 이미지라는 타입이 나오게 된 이 USB 이미지 로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뷰어를 생성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런치 USB 캠에 USB 캠 테스트.런치 이렇게 구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바이스 밑에 이제 비디오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디오 2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2로 수정을 해주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를 소스 파일에다가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수도 apt-get 명령어로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옵트 로스 뭐 멜로딕 아래에 있는 폴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 폴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 들어가서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고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웹캠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뷰어에 해당하는 노드는 제가 닫을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행시킬 부분은 이제 파이테스트 아래에 있는 receive from USB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QT 이미지 뷰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시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로우라는 값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캐니 엣지 디텍터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디텍션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니 엣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설명 드릴 텐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XY로 변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약간 길어졌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이미지 컨버터 그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컨버터에서 요 캐니를 내보내줄 퍼블리셔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V 브릿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CV 브릿지를 생성을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USB 캠 아래에 있는 이미지 로우라는 토픽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백 함수를 또 지정을 해주게 되죠. 만약에 이미지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이 이미지 메시지를 CV2 타입으로 변경해주는 이 브릿지 안에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 명령어를 통해서 BGR 파일 형태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변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오픈CV 아래에 있는 이 캐니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캐니 엣지 디텍터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캐니 이 퍼블리시를 하기 전에 이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오픈CV로 영상을 처리한 결과도 당연히 오픈CV 이미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V2를 다시 이미지 메시지로 변경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노 파일 형태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이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그 오픈CV 타입으로 변형한 후에 그 영상 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 메시지 타입으로 변환해서 내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프.콜백에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라이다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입력을 받은 후에 캐니 엣지 디텍터를 적용을 해서 다시 퍼블리시를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뭐 레인 디텍션이라던가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뭐 딥러닝 알고리즘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S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SC라는 거는
앞에 이제 V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건가 싶겠지만 그냥 벤자민 베더라는 이 스웨덴 엔지니어가 개발을 해서 자기 이름에 이제 V를 따서 그냥 V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VSC라는 이름이 붙게 됐고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것저것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압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여기서 VSC 드라이버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형태인데요. 보시면 이제 헤더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스테이트에 보시면 이 VSC의 상태를 다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 PCB 보드 온도, 그 다음에 모터 전류, 입력 전류, 그 다음에 모터 전기적 속도, 듀티 사이클, 그 다음에 충전량, 재생량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동거리, 뭐 폴트 코드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VSC로부터 생성되는 토픽 리스트를 보시면 이렇게 모터에 대한 스피드, 그 다음에 서버 포지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동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런치 VSC 드라이버에 VSC 노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로스 토픽 리스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아까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건다던가 뭐 전류를 조정을 해서 모터를 컨트롤한다거나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듀티 사이클이라던가 BLDC 모터의 이 스피드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 서버 모터는 당연히 이제 각도를 이용을 해서 모터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은 요 센서즈의 이 코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헤더 부분과 그 다음에 볼티지 인풋이 현재 몇인지 그리고 PCB 보드의 온도가 몇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 커맨더가 여러 개가 있는데 로스토픽의 퍼블리시 명령어를 통해서 이 퍼블리시 명령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별한 노드를 생성하지 않고 특정한 토픽을 퍼블리시를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R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이 퍼블리시 해주는 헤르츠를 결정해주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커맨드에 모터의 스피드 듀티 사이클로 하겠습니다.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탭을 계속 누르시면 이 메시지 타입이 나오고요. 그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 0.05 이렇게 듀티 사이클을 0.05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듀티 사이클이 변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듀티 사이클만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 이런 부분도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다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방법을 다 적용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모터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약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IMU도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제외를 하였고요. 그리고 VSC까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위치 정보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이다는 또 이제 2D와 3D 라이다가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3D 라이다 같은 경우는 물체 형태까지 당연히 이제 다채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 형태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위치 정보는 이제 라이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만 물체 형태 그리고 뭐 분류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차선 인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노 카메라, 그다음에 스테레오 카메라, 뎁스 카메라 형태로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적용되는 알고리즘 및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VS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ESC에 비해 좀 전압 범위도 넓고 제어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로스 기반의 이제 그 패키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로스 기반의 제어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영상을 보시다가 또 새롭게 질문이 생기시면 위에 있는 메일로, 그리고 뭐 혹시 이거 구매에 관련된 문의는 이제 아래에 있는 메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뭐 질문은 따로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